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저는 오늘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명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알아차림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몸의 상태라든지 나의 호흡이라든지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죠. 윗바사나라고 하고 한글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틱나탄 스님이 그 명상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미얀마 같은 나라에 보면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분들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꼭 명상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 말, 행동의 95%에서 99%까지가 잠재의식에 의한 것이고요. 5% 미만의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된 대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상태를 좀비 로봇 같은 상태라고도 하잖아요. 잠재의식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영적인 깨어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깨어남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신성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나의 내면의 신성, 진정한 나에서 나오는 영감과 의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초인지 또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초자는 뛰어넘을 초자라서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 그것을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학생들에게 메타인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은 놔두고 모르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니까 보완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지 공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메타인지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 모두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알아차림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보는 놈을 봐라 라는 말이 있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자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내면의 불성, 신성이 있는 자리, 참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나, 참나를 영어로는 authentic self라고 하죠. 사람을 영혼, 육으로 나눴을 때 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논어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도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알아차림, 메타인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아성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 능력은 사람의 뇌에서 전두엽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간하고 비슷한 영장류들이 있지만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애들은 전두엽이 사람만큼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뇌의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통찰력, 도덕성, 창의성,
자기 절제 능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차림 능력을 개발할수록 전두엽의 능력이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에서 송가체의 가장 연관이 큰 부위가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이마에 있는데요. 송가체를 다른 말로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이 개안이 되면, 곧 송가체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송가체를 통해서 전두엽 쪽으로 뿜어져서 방사됩니다. 그 영향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살아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두엽과 송가체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가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전두엽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송가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삶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살아갈수록 송가체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시는데요. 그 화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의문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궁금한 의문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전두엽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화두를 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우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문이 없다는 것은 잠재의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좀비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늘 계속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이러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 생각은 정말 진실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은 진실일까? 내가 저기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 생각은 정말 진실일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수록 계속 매 순간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면 정말 95% 이상 잠재의식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나의 마음에 잠재의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불쾌한 기억과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 주변의 사회에서 보고 배운 것, TV라든지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TV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100%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 내면의 눈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저기 음식점 맛이 없대더라. 그럼 나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안 가요. 저기 맛있대더라. 나는 모르면서 그냥 가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내가 해봤나요? 나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대더라 하면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면 좋대더라 하면 나도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물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대중들의 집단 무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입력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대로 사는 거죠. 그 좀비 로봇인 거죠. 저 자신도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그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소신, 나의 의지, 나의 직관에 의한 판단 이런 것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서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구의 환경 문제, 소비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주변에서는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식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챙겨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음식을 먹고 살고 있고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있어서도 나의 소신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행동을 다 살펴본다면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깨어서 선택한 것이 몇 개나 있나 따져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잠재의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왜 라는 말을 거기서 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지금 난 뭐 하고 있지?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것을 매 순간 해보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서 중얼중얼 혼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녹화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소신대로 하는 행동이 맞아요. 모든 작은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들여다본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절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쌓여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남자애들은 부엌일 시키면 안 돼. 그건 여자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지금은 점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의 세대는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가 밥 해먹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생존 능력을 다 키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남자들은 부엌일 안 하는 거래더라. 그냥 배운 대로 내가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남편도 부엌일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이걸 왜 먹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보통은 알아차리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먹는 거죠. 먹고 나서 나중에 음식이 없어져 있네? 지금 무슨 일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서 TV를 켰는데 홈쇼핑에서 멋진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는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나서 내가 지금 방금 뭐 했지?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아예 안 들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 구매한 물건들로 집안이 꽉 채워지고 나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나의 감정과 고정관념에 이끌려서 세뇌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본다면 나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완전히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게 돼요. 이거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깨어남 이전에는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왔고 나의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다면 알아차림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된 이후에는 나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의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삶의 운명이 80%, 90% 이상 정해진 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변화시킬 여지는 아주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깨어서 나 자신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운명 자체가 개선이 되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표준적인 삶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타이니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자가는 아니고 빌려서 쓰는 집인데 집이 넓어서 청소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저는 물건들을 더 많이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작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타이니하우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즐겨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돈을 버는 직업에 있어서도 지금 말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모색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거밖에 없으면 그냥 이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쪽으로 일하고 살아가야 될지 다른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시면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다양하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상상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전두엽의 기능이죠. 우리 전두엽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 통찰력, 자아 성찰 능력, 도덕성, 자기 절제 능력, 창의성, 상상력, 그런 것들이 다 전두엽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나 창의성,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지? 반드시 이래야만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이런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통찰력과 상상력,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된다면 한 가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삶의 기쁨이에요. 나의 삶에서 모든 일들이 궁금하다, 재밌다, 뭔가 새롭게 상상해보고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일상이 똑같이 느껴진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 똑같다는 것은 내가 그 방식을 너무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고정되게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바라보라는 거죠. 늘 의문을 가지고서 이것은 왜 이렇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질문을 해보고 실천을 해본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본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 능력은 잡념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내 기분이 어떻지? 이런 것을 계속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나의 마음에서 어떤 판단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생각이 진실인가? 반드시 옳은가? 그것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들,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들, 그게 다 잡념이거든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바라보세요. 그게 진실인가? 물어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은 진실인가? 물어보세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쇠퇴해진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아네트 라킨스라는 할머니가 70대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70대인데 한 30년 정도 젊어 보여요. 이 사람은 로푸드를 먹고 살았던 거죠.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로푸드, 생채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80대인데 정말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병이 걸리고 골골거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한 100kg 돼 보여요. 그때 내 마음속에 좀 불쾌한 생각이 올라온 거죠. 저 사람 너무 보기 안 좋아.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진실인가? 반드시 옳은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100kg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만삭 때는 75kg까지 나간 적이 있거든요. 50보 100보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나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는 것만으로 이 생각이 하나의 편견이고 고정관념이구나, 나는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모른다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나의 마음은 다시 텅 비어지고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고정관념, 남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진실인가? 반드시 그런가?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바로 보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했다는 것만으로 반은 해결이 된 것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질문을 하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큰 문제부터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일들까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나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예전보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매트릭스거든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인지하게 될수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